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 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쫓는 그런 소송이에요. 이 부동산은 내 건데 제3자가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을 강제로 내쫓아야지만 내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명도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된 것을 다투고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일어나는 소송이고요. 또 이제 경매로 이제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낙찰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부동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랬을 때에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그냥 내 토지인데도 무단으로 거기다가 뭐 가건물 같은 거 지어서 점유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하는 소송도 명도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개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뭐 몰래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만대도 뺀다든지 하는 것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거침입죄가 된다던가 재물손괴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이 정말 화가 난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송이라는 것이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면은 1년도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잘 내용증명을 작성을 해서 보내봄으로써 서로 협의를 해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뭐 내용증명으로도 통하지 않고 뭐 말도 통하지 않고 이런 임차인이나 뭐 불법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하셔야겠죠.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원고, 피고, 그 당사자 사이에만 미쳐요. 그런데 소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고가 그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켰다. 뭐 임대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전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점유를 이전을 시켜줬다든지 그러면 나는 실컷 피고를 상대로 명도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자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명도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점유를 이전하지 말아라. 명도소송 판결 날 때까지는 이런 결정을 우선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이렇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게 되면 점유가 제3자한테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임차인 내보내자고 사실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고 뭐 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이럴 때 뭐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활용하셔서 나홀로 소송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나홀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랑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시고요. 서류 제출, 민사서류를 클릭하세요. 그 중에서 민사신청, 민사가처분 신청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전자소송 진행에 대해 동의하시면 됩니다.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시는데요. 사건명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선택하시고 목적물 가액이라는 것은 소가를 의미해요. 소가를 어디서 계산하시냐면은 처음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소가 계산기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를 명도로 구할 것인지 목적물의 형태를 구분하시고요. 뭐 건물이라면 건물 구조, 단독주택인지 뭐 아파트인지 선택하시고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토지 면적, 건축물 면적 역시 대장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소의 종류 보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물건의 방해 제거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의 종류가 자동으로 떴죠. 계산 결과 보기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요. 소가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 걸 알 수 있죠. 이 수치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화면은 캡처를 해두시고 피보전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토지나 건물, 명도, 청구권 이렇게 쓰시고 제출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고요. 집행대상 목적물 수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번에는 당사자 입력란이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 입력하실 때 먼저 채권자부터 입력하시고 채권자는 원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 쓰시고 주소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채권자 정보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채무자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되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시면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당사자 입력이 끝나셨으면은 이번에는 신청 취지를 입력해야 되는데 작성 예시가 그대로 떠 있어요.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미리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을 하셔서 그 파일을 첨부하시면 편해요. 파일 첨부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첨부가 된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 그런데 부동산 목적물을 먼저 또 입력을 하라고 나와요. 부동산 목적물을 입력하는 거는 또 간단한데요. 인터넷 등기소에 먼저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등기 열람 발급에 들어가서 집행된 정자 제출용 발급 클릭. 그래서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서 여기서 이제 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소유자 이름, 성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택 누르시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오죠. 결제 버튼 누르시면은 전자제출용 부동산 등기부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화면으로 가보시면 발급 내역을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방금 발급받은 그 부동산이 나오죠. 그대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목적물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 이후에는 소명 첨부 서류란으로 넘어가시는데요. 내가 왜 이 부동산을 명도를 구하는지 그 이유에 관한 증거들을 스캔해서 첨부하시고 그럼 역시 PDF 파일로 전환돼서 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첨부 서류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토지 대장, 시가 확인서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리고 아까 스캔해 놓은 소가 확인서 이런 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전자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바로 자동으로 등록된 거 알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작성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화면을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미리 보기 하셔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점검하신 다음에
이상 없음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는 곳으로 넘어가요. 납부 방식 선택하시고요. 당사자로서 채권자 선택하신 다음에 환급계좌 입력하시고 납부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피신청인이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피신청인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셔서 거기서 이제 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발급 받으셔서 보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보정서 제출 역시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간단해요. 민사 서류 클릭하시고 전체 서류에서 보정서 클릭. 저희가 받은 사건 번호가 있죠. 그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미리 보정서 파일을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 놨다가 첨부하시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첨부하셔서 이렇게 보정서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정서를 내시고 난 다음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이라고 나오게 돼요. 담보 제공 명령은 공탁을 해라 아니면 보증보험을 체결해라 이런 건데 이거 받으면 보증보험에 연락을 하셔서 이 문서를 팩스로 보내시면 인증서로 인증하고 돈만 내면 그 문서가 자동적으로 법원으로 전자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 절차가 필요치 않아요. 아까 1260만 원을 공탁하라고 한 것이 15,000원으로 해결된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말아라 하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이 가처분 결정을 집행을 해야 돼요. 가처분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행을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가처분 집행이라는 거는 집행관과 함께 이제 점유자가 있는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그 결정문을 보여주고 점유 이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절차예요. 사실 이 과정만 해도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이 가서 이제 너 곧 명도소송 되니까 명도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너 점유 이전하지 말아라 이런 결정문만 집행관이랑 같이 송달을 해도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쨌든 법이 개입하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로서는 이제 위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명도 소송까지 가면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빨리 그냥 빼주는 게 낫겠다 하고 이 과정에서 가처분 단계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홀로 소송으로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